내가 원칙을 모르고 방향을 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친구는요, 잘하는 친구들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모든 사례들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서는 다 각색을 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본인이 들어도 본인 사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잘하는데 왜 상담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왜 잘하는지 평가, 분석, 점검 받아서 그것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과정인데, 왜 그러냐면 잘하는 친구들이 본인이 인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서 훌륭하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한 계기로, 이를테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된다거나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된다거나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업에서의 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기대했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하죠? 원래 방법에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얻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고 갑자기 방법을 많이 바꾸게 되면 잘했던 거를 다 흐트러뜨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루어 볼 사례는 초등학교 때 이 친구가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교우관계도 좋고 대외 활동도 잘하고 학업 성적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행복한 친구였어요. 본인도 본인의 수행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였죠.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저한테 의뢰된 사례인데, 학군이 좋은 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불안해진 거죠. 왜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눈에 많이 안 보이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불안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싶은 동기나 욕구가 큰 친구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예전과 달리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학습법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제일 먼저 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수면 패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패턴으로 공부를 했는데, 불안해지면서 첫 번째로 건드린 게 수면 패턴인 거죠.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집중이 떨어지고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8, 90% 이해했던 친구였는데, 수면 패턴을 건드리고 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용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수면이 나빠지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본인이 느끼는 거죠. 뭔가 예전 같지 않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효율이 안 난다, 진도가 잘 안 나간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친구라서 다양한 활동, 특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기 종목의 운동이나 창의적으로 몸을 쓰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 역시 뇌가 아주 효율적이고 잘 작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던 거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배우고 주고받으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래서 뇌가 학습을 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상태가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불안해지면서 수면 건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효율도 떨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잠을 더 못 자고, 이렇게 되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예요. 이 친구가 실제로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열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많이 했던 활동이 뭐냐면, 구기 종목의 운동이나 창의적으로 몸을 쓰는 활동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들과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충동장 같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학습에 중요한 뜻밖의 뇌원리 편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놀면서 친구들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학습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상관이 매우 높아요. 뇌가 인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베풀고 나눌 때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을 하는데, 이런 상태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일 때 학습을 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이런 상태일 때 뇌는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논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 사실은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한 뇌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즉 친구와 함께 할 때 나눔과 친밀감을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이 만족감을 느끼는 도파민이랑 결합되는 칵테일이 만들어지면 아주 환상적인 일이 뇌에서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놀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랑 잘 놀고 나누고 베풀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런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매우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불안하니까 첫 번째 뭘 했죠? 잠을 줄였어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칵테일이 만들어지는 활동들을 삭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뇌의 변형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또 전두엽의 활성이 떨어져서 뇌의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친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공부가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비교를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네가 바꾸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뭔가 잘하고 싶고 할 게 많은 상태에서 일단 잠을 더 자야 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제가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실험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 안전한 세팅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줬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내가 잠을 자는 게 훨씬 효율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친구가 바꾸면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서 다행히 안정이 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면 아주 놀라운 뇌의 작동 원리는요, 공부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친구들과 잘 놀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활동이 사실은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왜 네가 공부를 잘하고 효율이 나는지를 평가받고 분석받고 점검받아서 이거는 잘하고 있구나, 계속 유지하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칙을 모르고 방향을 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에 작은 선택들과 변화들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방향성과 정보를 몰라서 헤매는 과정 있죠. 돌아올 수 없어서 헤매는 과정. 사실은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근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 환경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길어질 때 아이들은 쉽게 흥미를 잃고 의욕을 꺾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시행착오나 실패, 방향의 전환도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바로 부모님들이 나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심리 검사를 받고 이 아이의 성향, 특성을 검사를 받아서 알고 나면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한가요? 상담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건드려서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